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들을 좀 정부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면 이게 유리한 거부터 불리한 걸로 얘기하니까 유리한 걸 해야겠다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빚 안 갚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변호사님이 보기에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들을 좀 정부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소멸시효 제도인데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만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그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은행권에서 그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어요. 근데 이 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또 팝니다. 몇 번 양도되다 보면은 그냥 이 적은 채권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한 20년 뒤에 새로운 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500원에 싸게 사서 연락을 하게 돼요. 당신 20년 전에 빌린 원금 500만 원이 지금 이자가 붙어서 6천만 원이 되는데 300만 원만 주면 내가 탕감시켜 줄게요 라고 연락이 와요. 이때는 안 갚아도 됩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안 갚으면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제도예요.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은 3년의 기간 동안 내 가용소득으로만 변제를 하고 남아있는 채무는 다 탕감을 받게 돼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빚이 3억이 있다고 쳤을 때 내 월소득이 300만 원이면은 1인 생계비 144만 원만 빼고 1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입금을 하면은 그 금액이 뭐 5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 금액만 갚게 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다 탕감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기 힘든 건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개인회생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 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실제로 가용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3에서 5% 이상은 갚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충족한다면은 개인회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 정도가 돼요. 세 번째로는 파산제도입니다. 파산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파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이랑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파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아까 내가 3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까는 300만 원의 월소득이 있었지만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가 있고 파산을 하게 되면은 3억 원의 채무 전부를 면책받습니다. 이게 파산제도예요. 제일 강력한 제도고 따라서 가장 엄격한 제도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운영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여러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봤다면 진도준의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카드 대란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이 개인회생 창구에 가서 뭔가 접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많았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은 모든 은행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이거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우리랑 채무조정을 협의를 해서 그만큼만 갚아라 라는 제도고 이 기간은 개인회생과 달리 8년에서 10년이고요. 변제하는 금액은 개인회생과 유사하지만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이런 제도가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을 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와 별도로 채무조정 워크아웃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이라는 정부 기금을 통해서 탕감을 시켜주자라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고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탕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최근에 생긴 제도가 있는데 개인 채무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한 채무조정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통합채무를 상대로 하는 거라면은 개인 채무조정은 그 단계에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별 금융기관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두 금융기관에만 목돈의 채무가 있을 때는 거기와만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시행되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도 원금 탕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면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은 못하지만 개인회생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못하지만 새출발기금 할 수 있다면 새출발기금. 그것도 못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리한 거부터 불리한 걸로 얘기하니까 유리한 걸 해야겠다 싶지만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소수,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은 세 번째 단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